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유아하고 초등 특수 선생님들 위주로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사실 유아하고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과 다르게 약간은 좀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달라서 따로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실어봤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지금 학생의 삶을 바꾸는 힘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수교육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열어주는 일입니다. 그 길을 선택한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값지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 꼭 읽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든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과를 선택한 선생님들은 그걸 감안하고도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선생님들께서 또 우리가 특수교사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이제 저는 강사 서진이라고 하고 이제 서진이 강의하는 걸 이미 알고 오신 걸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노량진에서 가장 오래된 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어떤 경향들의 흐름들은 이제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또 이제 했던 일들이 이렇게 쭉 작성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1차 이제 발표가 났거든요. 컷에서 10점 이상 높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또 나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차, 2차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현직 교사 선생님이 이제 학교 의원 면책하시고 저랑 같이 2차도 준비해 주시고 있어서요. 지금 유초 선생님들이 정조일 선생님과 함께 최종 합격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이제 정조일 선생님이 1차, 2차를 같이 하는데요. 저희 이제 책 제목을 보시면 끈기입니다.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있지만 끈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선생님들이 이 1년 혹은 조금 더 이제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여러 이 과정 안에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참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이스가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공부하니까요. 인내심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첫 번째로 떠오르실 거고요. 그리고 최고 끈기에서 끝내준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압축한 내용 그리고 마침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낸다 여러 가지 의미들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이런 임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첫 발자국은 첫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과거 했던 분들이 또 다시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희가 어떻게 합격자 분들이 공부를 했는지 노하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때는요. 이렇게 보시면 서진특수 다음 카페에 합격 소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초수인 선생님들이 물론 수석도 하시고 차석도 하시고 초수 합격하시고 아니면 재수 삼수 여러 선생님들이 합격 소개를 굉장히 많이 올려주신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어도 한 10개 정도는 내가 초수면 초수에 맞게 뭐 재수면 재수에 맞게 1병행이면 1병행에 맞게 10개 정도는 좀 프린트를 하신다든지 따로 다운을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약간의 어떤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합격 수기를 꼭 읽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글만 읽는 것보다는 동영상도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스쿨 들어가시면 합격과 관련된 이런 동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합격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통점은 제가 이제 처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기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건데 나중에 끝날 때에도요. 그래서 저희는 기출을 계속 시험을 공부한다,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손에 쥐었을 때 마지막까지 들고 가는 게 기출이다. 이렇게 또 마침표를 제가 끝내는 정도로 굉장히 이 기출 문제는 합격이 어떻게 보면 나침반이 된다. 그리고 합격 수기를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의 상황에 맞게 비슷한 케이스를 계속
있게 이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합격 수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보지 마시고 여기에서 보면 정말 합격한 선생님들 그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합격을 하신 거거든요. 얻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초반에 공부하실 때 투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합격 수기는 초반에만 읽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그 상황에 맞는 걸 선생님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3-4 월 때 공부 안 될 때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5-6 월 달, 7-8 월 달 어떻게 계속 선생님들이 이 과정에서 공부했는지 또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케이스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나는 그럼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서 나만의 전략으로 합격을 할 건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음 카페라든지 유튜브 등에 게시된 합격 수기를 꼭 읽어보시는 게 선생님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자격증이 계시고 이제 가지고 계실 건데요.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선생님들이 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날짜라든지 이제 보셔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이 한국사 자격증은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있지만 사실 제가 대학교 특강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 대학생들은 임용을 좀 빨리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또 따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때 필수적으로 다 따고 이렇게 임용을 바로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기 때문에 꼭 날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건데요. 그럼 우리가 합격 수기도 읽어보고 자격증도 취득을 했다면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런 과목이라든지 시험으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26학년도 유특, 초특은 보면 과거와 패턴이 좀 달랐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다른 부분이 교직 논술이었거든요. 정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강의를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유초 구분 없이 교직 논술이 똑같은 형태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유아특수는 유아특수대로 교직 논술이 따로 나오고 초등은 초등특수대로 따로 나오고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그런데 26학년도는 또 갑자기 따로이지만 문제는 똑같은 유형대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알아보면 배점의 형태도 유아와 초등은 조금은 문제는 똑같은데 약간은 좀 키워드가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교직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패턴이 들어가는 교수님에 따라서 그 해마다 약간은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배점의 기준도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 보통 이제 보니까요. 유특은 17 정도, 초급은 15 정도? 그럼 어떻게 보면 딴 애보다 교직 논술 좀 어려웠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직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9시에서 저희가 10시에 60분 정도 한 문제를 20점 배점에 맞게 문제를 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꽈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었었어요. 왜냐? 너무 새로운 패턴의 문제 유형이었고 그리고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패턴의 기준에서 좀 벗어났던 형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처음에 문제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럼 이럴 때 가장 주의를 할 게 뭐냐면요. 꽈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애보다 올해 꽈락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꽈락이 왜 무섭냐라고 한다면 내가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라고 하는 교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내가 80점 만점 맞더라도 여기 나오는 교직 논술이 8점 이하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꽈락의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 논술 같은 경우나 여기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는 이따 예시 문제 저희가 올해 나왔던 거 살펴볼 거니까 이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A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보면 40분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40분 동안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라 시험지를 또 나눠주는 시간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이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40분인데 이때 공부를 뭔가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반기에 쭉 정리를 할 때는 내가 시험 시간에 뭘 두고 가볍게 볼 건지 그것도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70분 동안 저희가 8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8문제 안에 40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B 같은 경우도 70분에 8문제 40점 만점으로 해서 총 80점 만점인데요. 이번에 좀 유특 같은 경우는 지역차가 컸어요. 그래서 인천이 가장 높았는데 컷이 100점 만점에 72 정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좀 낮은 지역 제가 이제 어제 합격장하고 전화통화했을 때 광주 쪽은 52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배점이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의를 할 게 뭐냐면요. 컷은 딴 지역은 50이고 어떤 지역은 70이래. 그러면 '난 이 지역 썼으면 당연히 합격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컷만 낮은 경우가 또 많아요. 그래서 컷만 낮고 그 위의 점수는 10 몇 점 이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원서를 쓸 때는 컷만 보지 마셔라. 내가 나중에 정말 실력을 갖추고 원하는 지역, 원하는 그 해당하는 곳에 살고자 할 때 2 차까지 전형을 꼭 반드시 보시고 지역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는 8문제, 8문제 총 16개로 저희가 80점 만점이라고 했는데요. 또 이제 물어봐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A와 교육과정 B가 구분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저희 특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가는 출제하신 교수님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장애 영역을 배웠죠. 지적장애 문제, 예를 들어 학습장애 문제, 혹은 뭐 예를 들어 시각장애 문제들의 배치는 그에 저희는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 A가 시각장애가 작년에 A에 배치가 됐다면 올해는 뭐 교육과정 B에 배치가 되고, 그래서 문항의 배치가 정해져 있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A, B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반 유아는 정해져 있고 일반 초등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유아는 A, B 어떤 영역을 내라 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반 초등도 교과 어떤 거 정해져 있다. 그럼 특수는 사실 교육과정 평가에대로 정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려요. 이대로 우리가 A하고 B가 시험 보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제시되는 그런 배치의 내용과는 다르게 저희는 출제하는 교수님마다 문행 배치는 다르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예시를 이따가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1차 시험이 이루어진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금 나오는 부분이죠. A와 B의 차이는 없다. 저희는 그에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아와 초등 1차 임용시험 기출문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들어가셔서 자료마당에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유아는 유아, 초등은 초등,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자신에 해당하는 전공에 따라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여러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 할 말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유아는 유통만 보고 초등은 초등만 보냐, 그런 건 또 아니다, 이런 걸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찾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선생님, 정답은 어디에 있나요?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사들이 만들어준 내용이 결국 정답인데요. 실제 정답이 따로 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평가원에 정답은 과거에 객관식 문항이었을 때, 객관식 문제가 저희가 또 출제됐을 때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문항이었을 때 객관식 정답만 있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나오는 서술형의 정답은 따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아특수부터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나오는 특수교육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전체적으로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애 영역이라든지 혹은 공학 등등이 주어지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유특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건강장애 파트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공부를 하실 때는 저희가 유특은 유특에 맞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영역이 있고, 초등은 초등에 맞게 골고루 또 출제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거는 3년 전부터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유특 같은 경우는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나와 있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도 저희가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 3년에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유특이어도 특과정에 나오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왜 이렇게 과거에 나오지 않는 게 나올까? 그럼 뭘까요? 웬만한 문제는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험의 범위는 더 넓어지면 넓어졌지 좁아질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바로 여기로 넘어갈게요. 일반 유아 교육 과정 그래서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진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특수교육학에 해당하는 유특 전공이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저희가 통합의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고 그 안에서 일반 유아 배경적인 지식들을 많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유아특수교육이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진 않았는데 그중에서도 가족주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법은 사실 유특 같은 경우는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모든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유특에 해당하는 것들 위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유아특수라고 한다면 초등특수입니다. 초등특수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특수교육학의 영역들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유특보다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골고루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초등은 기초학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초학습에 필요한 이런 교과와 연결되는 것들은 꼭 문제가 세트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한 문제, 청각장애 한 문제, 학습장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학습장애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학습장애가 A에도 나왔는데요. 그럼 B에는 안 나오겠지 하고 안 봤는데 B에도 나오는 경우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학습장애가 A에도 있었고 B에도 있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기출의 패턴이 조금씩은 틀이 좀 깨지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초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교과가.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한테 다 벌하라고 말은 해드리지만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미안할 정도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과정 안에서도 반드시 선생님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총론이라는 부분은 반드시 매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총론은 절대 대부분 공부하는 분들은요 틀리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만점을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만큼 굉장히 누구나 뭐한다? 틀리지 않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은 이렇게 또 어떻게 초등교육과정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특과정 국어 공부할 때 초등교육과정 국어 이렇게 같이 두고 공부를 하셔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올해 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올해 놀라운 사실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저희가 초등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제 정해진 비율 안에서만 출제하는 걸로 저희가 이따 보면 7, 8번 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초등교육과정 문제거든요. 그런데요. 조금씩 일반 유아 패턴으로 좀 유아 특수처럼 넘어가고 있어요. 일반 유아 비중이 많아진 것처럼 초등 문제도 올해 이제 어제 제가 백승기 선생님이랑 이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39점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80점 만점에 초등교육과정에 39점이 나왔다는 건 예, 그만큼 초등교육 과정을 이제 손에 놓지 않으면 이렇게 끝까지 갖고 가지 않으면요. 선생님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없거나 합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 제자들한테 얘기를 쭉 한번 대화를 가져 보니까요. 과거에는 초등교육 과정에 모르는 문제들도 그리고 '이게 답인가?' 그래서 그냥 찍는 경우가 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왜냐면 거기까지 공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올해는 그래도 무난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 줬거든요, 초등교육 과정이. 그래서 해마다 이 난이도도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전공에 따라 초등특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더 이제 선생님들이 봐야 될 거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 차는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시면 특학의 비중이 있고 일반 유아, 유특, 장특법 한 가지 이제 최근에는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놀이 중심 부분도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학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를 1년 동안 이제 열심히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면 이제 하반기 때 사전 TO가 나와요. 그래서 사전 TO가 나오고 그에 따라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지역을 이제 쓸까라고 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진짜 TO는 이렇게 10월 달에 이제 본 TO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본 TO에
숫자를 보고 선생님들이 원서를 쓰시고 지금 이제 시험 보고 발표 지금 발표 났다고 했죠. 그리고 시험은 1월 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다 보시면 뭐 11월 달까지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데 최종 시험이 1월 달까지거든요. 그만큼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는 체력이 같이 동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체력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건 공부하는 것처럼 운동도 똑같이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2차까지 보려면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시간들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작년 이제 올해네 올해 처음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항상 저희가 많이 뽑거든요. 유특이든 초특이든 중특이든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뽑는데요. 경기도가 올해 2차 전형이 새롭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패턴으로 뭔가 한 가지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내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어떻게 출제가 됐대라고 해서 어떤 경향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별로 정말 2차가 천차만별로 달라지다 보니까요. 지역을 선택할 때 내가 수업 시간만 있는 건지 아니면 면접 지도안까지 작성하는 지역인지, 거기다가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성장 소개서라든지 수업 설계까지 출제가 되고 이 부분이 추가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1차와 2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1차부터 어떻게 시기별로 임용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도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강론은 뭐고 기본서는 뭐고 개론서는 뭔지 약간은 좀 헷갈리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학부 때 선생님들이 공부했던 전공책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대학교 때 많이 보셨죠? 그래서 대부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 책으로 다 대학교에서 지적장애는 송중만 교수님 뭐 혹은 양명희 교수님 해당하는 내용, 혹은 뭐 홍준표 교수님의 응용행동 분석 이런 것들의 강론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래서 강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학교 때 공부했던 사용하는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결국 뭘까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만 저희 강사들이 기본 내용에 압축해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학교 때 했던 공부들과 임용은 별개가 아니다.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별개로 생각을 하셔서 따로따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봤거든요. 준비를 하실 때는 대학교에 있는 책이 곧 임용에 나오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임용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만 강사들이 이렇게 기본 이론서에 책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 이론서는 인터넷에 저처럼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본 교재입니다. 과거와 현재 계속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다 보니까 너무 달라졌어요. 책의 두께가 달라졌습니다. 책의 두께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양도 많아졌고 수업의 시간이 많았는데요. 제가 처음에 한 몇 년 동안 지금 17년 차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초창기 한 7년, 6년까지는 저희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8시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에 14시간 플러스 보강, 그래서 많을 때는 20시간 이상까지 수업을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양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무조건 올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그러면 많이 이렇게 양이 많아진다는 건 내가 유특인데 유특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초등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유초 중에 나왔던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쌓이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뭐가 된다? 공부해야 되는,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시간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용 관련 용어 중에서 선생님들이 또 많이 물어보는 게요. 서브노트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지금 여기 있는 자료들이 제 거 도식화거든요. 그래서 도식화 이렇게 서브노트 정리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서브노트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초수 선생님들한테는 바로 서브노트 정리하는 걸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옮기는 작업인 거지 그거는 서브노트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적는 것은 어느 정도 공부가 좀 알고 있는, 내가 1년 동안 어느 정도 공부를 했을 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선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이렇게 적는 걸 서브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서브노트는 마지막 내가 시험장까지 들고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최대한 중요한 것만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이번에도 응원을 갔을 때 이 도시과, 제가 나눠드렸던 도시과로 대부분 공부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나왔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다 시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권화라고 하는 것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단권화라고 하는 건 다양한 단어를 하나로 이제 합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서에 대한 예시고요. 그리고 기본서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뒤에 보면 이렇게 제 거 기출 키워드라고 해서 키워드 책도, 잠깐만요. 이렇게 쭉쭉쭉 더 가봐야 되겠네요. 한참 가봐야 되겠네요. 쭉쭉쭉 이 키워드 책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 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키워드 기본 문제, 그리고 나중에 3, 4월 달, 5, 6월 달, 7, 8월 달에 보면 강론에 있는 여러 자료들도 드려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꺼번에 묶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단권화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수 선생님들은 내가 기본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고 불안감이 있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단권화를 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유초 중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 강론들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챕터한 기본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넘길 때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길 때마다 다 중요한 기본서뿐만 아니라 나는 또 강론에 있는 여러 자료들도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권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본서 자료, 단권화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플러스 여러 해설 자료 플러스 기출문제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권화에 대한 샘플도 있고요. 그다음 보면 기출 문제를 푸는 것과 기출 문제를 분석하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출이라고 하는 건 아까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유아, 초등, 중등에 나왔던 특수와 관련된 자료,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기출 문제를 단순히 푸는 거 이상으로 개념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좀 확장하는 과정을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기출문제를 분석을 할 때 역시 이렇게 기출문제집 4권을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여러 해설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는 방법은 제가 또 이따 샘플로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기출에 나왔던 걸 선생님들이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건지 이따 이제 자료 보여드린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7, 8월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이때는 장애 영역별로 기출 문제와 약간 유사한 걸 변형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봐요. 기출 문제하고 여기 있는 문제풀이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변형된 문제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실제 기출처럼 여러 가지 영역들이 혼합된 형태를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우리가 기출과 관련된 내용도 얘기했고 기출 문제도 분석을 하고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던 유특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자료가 없으니까 이렇게 쭉 한번 이제 훑어보는 방식이거든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항상 두 교사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 이게 학교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긍정적 행동 지원의 성과를 이렇게 측면으로 나눠서 쓰는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기점검, 토큰 경제, 사회성과 관련된 거, 삽입교수 이런 식의 논술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점 만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잠깐 초등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초등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럽냐? 과거에는 또 그러지 않았는데 똑같이 유튜브가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런데요, 더 당황스러운 건 삽입 교수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초등에 떡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논술에 삽입 교수를 가르칠 때 2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여기에서도 당황했다라고 하는데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체장에 나오면 또 삽입 교수 나와요. 그래서 결국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유튜브 거야, 이건 초등 거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계속 배경 지식을 쌓으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여기는 교직 논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올해는
똑같은 형태로 문제가 유아, 초등, 교직 논술이 출제가 됐다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배점들까지 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3점이라고 하는 건 3가지를 쓰는 거고 2점이라고 하면 이가 2가지를 쓰는 거여서 여기에 1가지라도 빠지면 채점에서 역시 점수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올해만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유치원 교육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가 이제 문행이라고 많이 해요. 선생님들이 유특 같은 경우는 문행이라고 하는 응용행동 분석, 긍정적 행동 지원이 정수행동과 자폐랑 연결해서 나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애 영역보다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엄청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가 학교의 유특은 현장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확실히 진단명이 주어지는 애들보다는 특히 발달지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럼 발달지체 아이들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정서행동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럼 이러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지도하느냐, 그래서 배점이 가장 많아서 저는 이제 유특 같은 경우는 문행부터 완벽하게 먼저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문행과 관련된 내용이 쭉쭉 훑어 들어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1화 기록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또 역시 문행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쭉쭉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기 볼게요. 여기도 이제 의례전 중재, 유특은 뭐 선별, 의례전 중재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처음 등장한 게 선호도 평가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평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답을 쓰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자료를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강화할 때 뭐 좋아해? 지켜봐. 평소에 먹을 거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가 장난감 좋아하는지, 그걸 보는 게 선호도 평가라고 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교육과정 총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해서 특과정 부분에서도 유특은 최근에는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섞어서 나오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정서 및 행동 장애인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일반 유아 문제예요. 그래서 쭉쭉 다 넘기면 다 일반 유아 형식의 문제들이 이렇게 다, 여기도 다 일반 유아와 관련된 내용들, 여기만 손짓 언어, 뭐 손땀 이런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보시면 또 여기 일반 유아와 관련된 거, 이제 확대법 쓰는 거 쭉쭉쭉 이렇게 쭉쭉쭉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7, 8번까지는 다 일반 유아 문제.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공학과 관련된, 근데 이건 유특 예전에 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강화와 연결되는 문제 쭉쭉쭉 볼게요. 또 일반 유아와 관련된 거, 여기도 마음이지만 저희 특수의 마음이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유아에서도 마음 이론 조망 소용 더 깊이 보거든요. 다 일반 유아에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지체장애 쭉, 그다음에 유특에 나왔던 가족 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쭉쭉 일반 유아, 일반 유아, 여기는만 독립적 집단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들, 일반 유아 쭉쭉. 이걸 말씀드리는, 쭉 보여드린 이유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올해는 유특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특은 어떤 해에 보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난이도가 있게 나왔고, 어떤 경우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패턴이 약간은 이 시각청각 부분에 있어서는 뭐 매년마다 출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까 확실하게 나오는 정서자폐 그리고 문행 파트를 완벽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적, 지체 이렇게 순서적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요령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각청각 부분에 있어서도 나올 때도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초등하고 중등처럼 너무 또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약간씩은 좀 그렇다라고 해서 꼭 장애 영역이 무조건 다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반 유아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답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올해 이렇게 유특 같은 경우는 적중한 거, 이제 교직 연수는 제가 아직 작업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모의고사 때랑 문풀 때 다뤄줬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또 다 있어요.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제가 날을 새고 요즘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중등 다음 주에 있으니까 중등 거 오늘 새벽까지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래도
오셨으니까 자료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서 답을 다 이렇게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적중된 것도 한번 보고 답도 보시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제 문풀이 모의고사에는 적중도 이렇게 넣어 놨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 강사님하고도 또 얘기해 보니까 계속 이제 강사들하고 문제가 겹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7월 달부터는 문제풀이 그리고 해설 자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 연습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게 요즘에, 왜냐면 전공 영역이 대부분 너무 어렵게 나오거나 산으로 가는 이렇게 기존 패턴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걸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수도 이번에 약간 중특 같은 경우, 초등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놓은 거는 일반 유아도 제가 문제를 제가 냈거든요, 모의고사 때. 근데 일반 유아가 생각보다 많이 제가 접종을 해서, 왜냐면 제가 기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반 유아 문제를 제 걸로 뭐 교수님들이 볼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 유아 문제들도 제가 해놓은 거는 다 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쭉쭉쭉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자료도 오늘 이렇게 마련을 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아까 교직논술 봤으니까요. 대부분 이 첫 번째 내용은 총론이 나와요. 그래서 총론이 5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6점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거는 반드시 누구나 틀리지 않고 맞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서, 대부분 빠른 선생님들은 1월 달부터 이렇게 암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2번 문제는 자폐와 관련된 내용인데 선생님들이 여기서부터 당황했습니다. 왜요? 자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사회성하고 여러 이제 상동 행동들인데요. 그걸 벗어난 A, B, C, D, E라고 하는 것에 이런 마지막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단 기준도 이제 중요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A, B, C, D, E까지 있으면 E까지 정확하게 다 봐야 되는 거,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팩스가 사실 초등이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나오지 않았는데 초등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이도 있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스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지체장애, 지체장애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체장애. 근데 이것도 이제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이미 기출이 출제가 됐던 것들이, 기출이라고 한다면 유특에 나왔던 거, 중특에 나왔던 게 혼합된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깜짝 또 놀랐어요. 학습장애가 문제 출제하는데 지문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올해 하셨던 말씀들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모자랐다,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오랜 시간도 걸리기도 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학습장애 하면 선생님들이 학교 다닐 때 김혜아 교수님이 학습장애 이론과 실제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강론으로 많이 공부하시는데요. 그 책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보다는 또 다른 강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돼서 굉장히 또 많이 어려워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일반 교과와 섞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억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저희 특수 문제고요. 나머지는 다 1초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까 7, 8번만 대부분 특수와 초등 일반 교과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시면 이렇게 5번부터 일반 교과가 섞이기 시작한 이렇게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또 넘길 때마다 일반 교과.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난이도가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길죠, 문제 지문이. 그래서 특수는 여기, 나머지 일반 교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 8번은 일반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 자, 그리고 1번 문제는 지적장애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이제 대부분 이제 기출에 출제가 됐던 문제였고요. 그다음 이거는 중등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청각장애 문제가 패턴이 다 달라졌어요. 대부분 청각장애라고 한다면 교과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의 특성이 들어가고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렇게 교과가 섞이는 건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특수만 전반적으로 나왔던 게 거의 없었었습니다. 이건 중등 스타일이에요. 중등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 선생님들이 더 꼼꼼하게 배워야 되는,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도 나와야 되는데 이건 킬문항이었습니다. 킬문항. 킬문항이라고 하면 거의 다
점수가 가장 높은 게 1점, 2점, 누구나 다 틀리는. 그래서 중등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높게 문제가 출제가 됐던 시각장애 문제고요. 처음 보는 내용들까지가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도 보시면 학습장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약간 초등 같은 경우는 학습장애 문제가 이제 A에서 봤으면 B는 안 나오겠지 했는데 B에도 또 나왔다. 그래서 올해 학습장애 문제 중에서도요. 저희 특수와 연결되어 있는 건 반가로 2번 정도 여기 나오는 1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번, 2번 나머지는 다 1초에서 나왔던 수학이거든요. 그다음에 역시 여기 이제 보시면 1초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 하나만 정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글씨가 잘 여기 이것만 저희 특수고요. 나머지 1초 그리고 역시 1초, 1초 등등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초등도 제가 적중된 자료에서 잠시만요. 보시면 초등 내용들을 여기 이렇게 넣어놨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역시 답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답을 쭉 체크하신 거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기출문제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가 우리가 봤던 1차는 여러 영역들이 혼합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본 거죠. 그럼 이런 기출문제를 선생님들이 풀었을 때 답을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답을 옮길 때 답안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옛날에는 저희가 원고지에다 썼는데요. 요즘에는 글자 수도 제한이 없고 이렇게 답을 옮기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답을 쓰는 건데 대부분 하는 말들이 그래요. 글자 좀 크고 또박또박 좀 쓰게 좀 해주세요. 글씨가 뭔지 잘 못 알아보겠어요가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제 펜으로 사실 이제는 글씨 쓰는 게 이렇게 종이에 연습을 하는 게 흔치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발 좀 글씨 연습 좀 많이 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 눈에 띄면서 글씨를 또박또박을 했을 때 이렇게 채점을 좀 더 주고 싶은 물론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서 장수는 상관없어. 한 장만 써도 되고 두 장 다 써도 되고 대신 선생님들이 조건에 맞게 아까 세 가지를 쓰면 세 가지, 두 가지면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첨삭한 대표적인 교직연술 답안지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 샘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항 1번에 있는 내용을 답을 다 적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도 길고 답을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옆에다 "여기 답 있어요."라고 비껴가면 채점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절대 1번 답은 1번 답에만 쓰셔야 되고요. 2번 답은 2번 답에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보면 이 문항에 해당하는 채점도 현직 교사들이 이제 채점을 하는데요. 1, 2, 3, 4 이렇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1, 3, 7 뭐 1, 3, 5 뭐 이렇게 해서 약간씩은 띄엄띄엄 이렇게 또 주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칸을 벗어나면 다 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꼭 선생님들이 1번은 1번, 2번은 2번 또 때에 따라서 연습하다 보면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 빵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답을 옮기는 것까지가 70분이니 선생님들은 추후에 모의고사 때 딱 이 70분까지 마치는 연습까지 답을 옮기는 것까지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답안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 아까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교재의 샘플을 갖고 왔어요. 이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연도별 제 교재인데요. 예시만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건 이제 유튜브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원문에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은 거예요. 음영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소리를 지르면 짜증이 낸다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지문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보시면 이건 이제 제가 다 적어 놓은 거거든요. 문제 행동을 유지 강화받는 것들이구나. 이게 나중에 부적 강화 뭐 정적 강화 이런 용어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뭐 어떤 건 정적 강화 혹은 부적 강화 그래서 이번에 부적 강화 쓰는 게 또 중등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는 장점은 또 그럼 ABC에 해당하는 장점은 문제 행동을 유지시키는 변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구체적인 정보다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쓰시면서 다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ABC에 해당하는 장점, 이 안에서 가설도 한번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고, 그럼 이에 대한 중재 정략은 추후에 공부하다 보면 또 중재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제가 쭉쭉쭉 이제 안 한 것들은 다 일반 요하와 섞이는 부분이고요. 쭉쭉쭉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섞이는 일반 유통 문제는 일반 요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한 개념은 뭐지? 라고 써보고, 그다음에 연속체 1차, 2차, 3차, 이걸 이제 요즘엔 다층체제라고 해서 이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1차가 있으면 2차, 3차는 뭐지? 라고 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올해 유특은 사회적 타당도 쓰는 거,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중재 충실도 쓰는 거, 이런 용어가 올해 또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과거 중등에 나왔던 내용들. 그래서 용어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의미까지, 그리고 검사. 그럼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선생님이 여기서 또 뭐 하실까? 비교를 해봐야 돼요. 비교는 그러면 뭐 규준과 참조 비교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거에 대한 장점을 쓰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아니면 이것을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에 사고를 하면서 하는 게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이걸 해줘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기출문제는 보면 답이 다 떠올라요. 답을 다 외워요. 그래서 보면 아는데 또 쓰려면 안 써줘요. 그런데 확장 사고를 하면요. 출제자의 마음까지 이해해서 계속 내가 문제를 나중에 파악하는데 훨씬 더 쉬워져요. 그래서 문맥을 파악하거나 정답을 쓸 때 내가 이걸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도대체 뭐 물어보는 거야? 문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답을 쓰는 것도 약간씩은 빗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기출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하나씩 하나씩 쪼개서 내가 출제자 입장에서 관련된 개념도 써보고 비교도 해보고 장점도 써보고 단점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다 해보는 게 기출문제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샘플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출문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책에 대한 것, 아까 강론이 있었잖아요. 조금 더 공부를 하실 분들은 따로 책을 사기보다는 선생님들이 여기 있는 교재들에 있는 걸 그대로 기출문제 분석할 때 참고자료로 써도 되거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서라든지 기출문제 해설집, 그 다음에 보시면 특히 이제 강론, 여기가 다 임용이 나오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정서행동에 나오는 주 강론들, 이것들이 다 기출문제 출제가 되는 책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따로 사지 마시고요. 갖고 있는 책 강론책 있지요. 지금 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는 하시면 되는데 유초는 사실 이것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유아 공부도 할 게 많고 초등 할 것도 많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참고 자료로 보셔라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갖고 있는 기본서 안에서 기출문제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래야 기본서도 또 보고 그리고 분석하면서 또 보고 우리는 이제 계속 반복의 연속일 거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꼭 활용하셔서 기출문제 분석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출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 그리고 뭐 문제 자료들도 한번 봤는데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공부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반기는 1월에서 6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 과정은 이해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배웠던 이론의 내용들을 이해해보고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시기에 12월 달에는 좀 붕 떠 있죠. 그리고 실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인 선생님들 학교도 있고 이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가 마치는 학교들도 있고 그럴 때는 1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뭘 공부해야 되냐라고 공부하는 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끈기진 초보 베이스 특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기간에 들을 수 있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노베이스, 즉 임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가는 강의인데요.
여기는 이제 뼈대를 이제 사람 모습을 보면 뼈대밖에 없지요. 그래서 8개 해당하는 특수 교육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개론서에 기반해서 쉽게 설명한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서적은 특수 아동 교육이라고 하는 이소연 박은혜 교수님 개론서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것도 최근에는 4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4판에 보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직 논술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초 선생님들은 꼭 이 노 베이스 특강을 이제 꼭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교직 논술을 위해서도 이 책 한 권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현장에 실제 내가 현직 교사로 발령을 받았어 근무를 할 때도 그와 관련된 책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초는 특수아동 교육 4판 생각보다 두껍고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한번 쭉 읽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부를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여기서 교직논술 문제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활용된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노 베이스 특강을 필요한 분들은 이제 들으시면 되고, 그 참고서적은 특수 아동교육 이소연 교수님의 4판인데 저희는 학지사에서 대부분 특수교육 서적은 나오기 때문에요. 출판사나 학지사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론서에 기반을 해서 공부하시고 1월 달부터는 강론을 위주로 저희가 기본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강사들이 만든 교재를 1월에서 3월까지 저희가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1월에서 3월까지는 뼈대만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뼈에 해당하는 구조가 더 튼튼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월에서 3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월 말까지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3월 둘째 주 아니면 첫째 주까지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책은 4권인데 3월 첫째 주까지 가능할까요? 일주일에 14시간씩은 기본으로 하겠지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보강을 몇 번씩 하는데 그래도 유초 선생님들은 제가 중등처럼 심화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유초와 중등은 따로 이제 분리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저희 이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유초 나눠서 좋았던 점이 굳이 중등처럼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됐다. 어차피 중등처럼 어렵게 공부하도록 할 시간도 없고 뭐 누구나 그건 다 못 쓰는 건데 틀리는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초과정이라든지 전체적인 넓은 영역들을 먼저 공부하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1월에서 3월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유초에 맞는 거에 이 특강 부분들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특강이라든지 보강을 세워서 강의를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권을 정말 자세히 하는 것은 중등과 또 연결되어 있는 거고 필요한 부분들은 중등이 들어가는 건 저희는 약간씩은 선별해서 1, 2, 3, 4라고 하는 강의를 추후에 기본서적 연결해서 진행한다.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분석해보고 확장해보고 그럼 분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강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건 어떤 내용이고 이걸 조금 더 비교하고 그 다음에 장점은 뭐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을 봐야 되는지 아까 샘플 보여드렸잖아요. 기출문제 분석하는 과정들을 같이 함께 하고 확장하는 사고도 하는 게 여기에 해당하는 3, 4, 5, 6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면 학문은 학교에서 공부 방향이나 깊이 설정이 중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교수님들이 내는 내용들 있지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배웠던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요. 여기는 대부분 이제 저희가 배경 지식을 쌓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학교에서는. 그런데 저희는 모든 영역이 다 나오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투자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 기출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의 방향과 깊이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희가 기본 이론반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필기를 할 때에도 저희가 서머리를 일일이 만들어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도식화를 저희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뼈대에 해당하는 도식화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작성하면서 도움이 되는지 그런 필기도 같이 연결을 해서 필요한 것들만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연습도 시키고 복습하고 암기법도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할 건데 저희가 올해 끈기 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해서 해봤어요. 근데 그 수강생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관리도 해주기도 하지만 한 권 한 권 1권 2권 3권 4권 끝날 때마다 시험도 봤어요. 스파르타처럼 이제 우리는 더 어떻게 하면 좀 강하게 더 할까 이렇게 지금 계속 연구 중이긴 한데요. 들었던 것들 중에서 선생님들이 백지로 이제 나중에 인출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그걸 계속 연습시키는 과정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월 달부터 좀 더 빡세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또 이제 인출을 시킬까라고 해서 이 도식화를 좀 잘 활용하려고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도식화나 기출문제도 살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암기하는지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이제 기본 이론반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데요. 결론은 기출에 나왔던 것들 먼저 위주로 우리가 방향을 잡는 거구나. 그 기출에 나왔던 것들을 내가 표시를 해보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하면 암기하고 그 문제들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를 맛보기로 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도식과 관련된 거. 제가 웬만한 기출이라든지 여기 있는 게 이제 유초 선생님들은 물론 여기 이제 세부적인 것도 쓰지만 웬만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식을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가지고 있지만 시험 볼 때까지 들고 갔던 게 도식입니다. 이런 도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기본 이론 바로 밑에 이렇게 기출문제 샘플로 기본 서적을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문제들을 푸는 게 저희가 1월에서 3월 초까지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기출문제를 분석하고 강론을 심화하는 내용들. 그럼 이때는 이제 유초 중인 전체적으로 볼 거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라는 건 초등에 나왔던 게 중등, 중등에 나왔던 게 유특, 유특에 나왔던 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돌고 돌기 때문에 가장 좋은 나침반이 결국 기출이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쓰고 번역본이라 그런 거고요. 근데 기출 문제는 그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매끄럽게 명쾌한 문구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내가 강론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기출 문제. 그래서 기출 문제를 선생님들이 푸는 게 아니라 분석한 지문들을 사사시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답을 쓰기에 너무 좋은 문장들이 기출문제 안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요한 중요한 개념들이 다 우리가 좀 더 심화돼서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어보는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나왔던 문구라든지 키워드의 개념, 확장 모든 것들이 이 과정 안에서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한다? 나중에 하반기 때 인출을 할 때 문제를 분석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중요한 키워드가 떠오르면서 답을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걸 하지 않은 사람과 한 사람들의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분석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항상 물어봐요. 기본서 봐야 돼요? 기출문제를 지금도 봐야 돼요?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걸 항상 제가 숙지를 시켜줍니다.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는 결국은 여기에 나왔던 기본 이론서에 해당하는 게 결국 같이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출도 도식화처럼 처음 내가 공부 시작했으면 그 책을 마지막까지 들고 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수십 번 봅니다. 그래서 처음 볼 때 마지막 내가 10번째 볼 때 느낌이 다릅니다. 왜 이게 안 들어왔지?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서 볼 때마다 깨달은 문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개념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들을 파악하고자 할 때 기출문제를 분석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이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내 전공과 상관없이 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샘플들, 합격생이 썼던 이런 샘플들 그리고 기출 키워드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아직 이제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아닌데 내년부터는 실제 직강으로 오시는 선생님 물론 이제 인강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는 있겠는데 숙제로 그냥 도식화를 뺏기는 거. 제가 이제 빈칸을 다 줘서 이대로 그냥 쓰는 연습을 먼저 시키는 게. 왜냐면 1월 달부터 선생님들이 쓰는 게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요. 눈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뭐예요? 답을 쓰는 거거든요. 예, 쓰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정확한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어떻게 해라? 힘들어도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처음에 쓸 때는요, 완벽한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먼저 이해하면서 그냥 쓰는 연습을 하는 거지, 내가 안 보고 무조건 100% 인출!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숲을 먼저 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쓰는 연습. 그러면 쓰는 거 뭐부터 써야 돼요? 도시가를 뺏기는 것부터 한번 써보자. 그래서 뼈대를 먼저 튼튼히 잡는 게 굉장히 기본 이론에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뼈대가 잡히지 않으면요, 내가 답을 써야 되는 개념이 어느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서 정확한 키워드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런 서브노트라고 하는 것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도식가를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단권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반기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해하고, 인출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반기에도 하지만 쓰는 연습은 반드시 병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반기 때요, 이 인출하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중요하냐? 너무 괴로운 과정에 빠질 겁니다. 머릿속에선 생각이 나요. 근데 쓰려고 하면 안 써지는 이 고통. 네, 이건 겪어보면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대부분 머릿속에서는 맴데 왜 안 써질까? 그건 연습 부족입니다. 연습 부족이라는 건 결국 암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때는 인출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는 것도 당연히 아는 건 누구나 써요. 근데 모르는 것도 어떻게든 쥐어짜서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7월 달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애 영역별로 저희가 7, 8월 진행을 하고요. 9월, 10월, 11월에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 영역들이 혼합된 형태로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인출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아는 게 있어야 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기본 이론을 튼튼히 하시고, 그리고 계속 7월 달부터는 암기까지 하셔야 인출이 된다. 암기는 선생님들이 다른데로 다 노하우가 있겠지만요, 처음에는 도식화에 있는 것부터 암기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뺏기는 연습부터 하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도식화에 있는 내용들부터 암기하시고, 거기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가면 정의까지 좀 더 암기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통문장으로 가능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봐요.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용어들만 썼던 내가 막판에는 통문장까지 가능하니까요, 무조건 뭐 해라? 쓰는 거를 습관화시켜라. 그리고 실제 패드로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 제자들도 이제까지 이제 보면 정말 이제 문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거 얘기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노트를 다 썼었어요. 연습장. 이렇게 연습장에 노트를 일주일에 한 권씩, 그래서 인출을 그렇게 연습을 했고, 하루에 하나씩 볼펜을 이렇게 쓰면서 공부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렇게 공부했어도 쓰는 거 강의 전날에는 다 써봐요. 예, 결국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외웠던 거 그다음에 왜 생각 안 나? 당연한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암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봐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고, 이건 당연히 받아들이고요. 그걸 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암기하는 것들, 그건 연습만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을 하시는, 그래서 꼭 이 인출하는 연습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 여기까지가 1차라고 한다면 2차에 해당하는 지금 이제 이 강의 보시면 이렇게 유아는 유특에 맞게, 초등은 초등에 맞게, 중등은 중등에 맞게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특강도 수강생회 안에서 특강도 해주고요. 지금이 이제 현직 교사랑 조인해서 저희가 피드백하는 거 제가 일정을 내일까지 잡아서 또 공지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유특은 유특에 맞는 선생님들이 또 2차 피드백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2차에 관련된 것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면서 어떻게든 합격시키자. 그래서 이제 정규 선생님이랑 어제도 지금 유초반이 수강생이 100명이었었어요. 직강생이. 근데 70명이 합격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줄까? 무조건 다 합격시키자.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준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시험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까지 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한다는 거.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이 시기에 뭘 할지 모른다. 그러면 끈기 친초보 베이스 특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개론서는 그래도 나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이제 특히 이제 지금 유초니까 우리가 교직연수도 있으니 특수아동교육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정독, 맘먹고 한번 정독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걸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다음에 끝내주는 기론 일본반을 저는 유초반과 중특반을 따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초는 이제 목금에 진행을 하고, 중특은 토일에 진행을 하는데요. 이 유초 선생님들은 유초에 맞게 말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중등보다는 실수가 그렇게, 중등은 저희가
목요일까지 할 거거든요. 3일 동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중등 할 게 진짜 많다니까요. 예, 근데 유초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제 때에 따라서 보강만 약간씩 이렇게 하는 거고, 중특은 이제 실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강의를 진행할 내용입니다. 3, 4, 5, 6에 해당하는 내용, 혹시 이때 또 많이 물어보는 거 아까 질문도 있었는데요. 실습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4학년 선생님들이. 이때 이제 4학년 선생님들은 실습 때문에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건 제가 또 질문지를 받았기 때문에 질문 시간에 해당하는 답변은 이따가 또 따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석과 강론 심화반이 있고요. 문제풀이 모의고사 2차까지 해서 저희는 유초와 중등을 철저히 분리를 해서 그거 전공에 맞게 저희가 열심히 강의를 또 준비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하는 기본 특학의 이 커리큘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초등특수 선생님들은 초등특과 정도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교직논술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유특은 유아특수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교직논술도 있고요. 그 밖에 장특법, 점자 이런 특강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 나온 강론들도 있다라고 해서 보면 정말 강의들만 듣다가 1년 다 끝날 정도로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강의를 들을 때에도요, 조금 더 자신이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스터디를 강의 들으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내가 배웠던 거 복습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습보다 저는 복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 직강생 선생님들은 끈기 관리반에서 그걸 저희가 인증하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관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특강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이제 Q&A 시간인데요. 이건 작년과 이제 그 전에 합격성과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TO도 있고 경쟁률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유특, 초특 이렇게 보실 때 TO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특은 조금 더 줄었고요. 그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대박이 났다 할 정도로 경기도가 200명 가까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TO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현직 교사들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TO를 늘리기 위해서 현직 교사분들 중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TO는 뭐 사실 나와봐야 알겠지만 다른 교과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전망은 좋아요라는 얘기를 교수님들한테도 얘기 많이 들었고, 저희 현직 교사 출신인 우리 제자들한테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물론 TO도 이렇게 나와 있고 경쟁률도 있지만 자신이 가고 싶은 지역을 좀 미리 좀 이미지를 그리셔서 그 지역에 합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외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항상 지금부터라고 해요. 언제까지 쉬자라고 하는 건 내 몸이 조금 더 힘들고, 그리고 좀 체력을 보충할 일이 있으면 딱 휴식기를 정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쉬는 것도 아니고 안 쉬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빨리 지금부터 하셔야죠. 지금부터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부를 하신 재수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기본서부터 쭉 한번 그냥 앉아있는 습관부터 다 다시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본부터 읽으시고, 찐초보 선생님들은 말씀드렸던 특강, 찐초보 특강을 뭐 들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나는 선생님이 기본서 보는데 잘 안 들어와요. 그럼 학교 다녔을 때 배웠던 강론이 있죠? 그 중에서도 내가 올해 시험을 보니까 나 지체가 어려웠어. 문행이 어려웠어. 라고 한다면 그 문행에 해당하는 거, 체감권을 그냥 중요한 것부터 쭉 읽는다든지 그걸 좀 습관화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초등 백승기 선생님이랑 전화 통화했을 때 다음 주에 개강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애들이 잊어져도 아니니까 바로, 왜냐면 초등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강론에서 나왔다가 뭐 어디에서 나왔다가 시험 범위가 계속 늘어나나 봐요.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된다 해서 다음 주에 벌써 개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초등 특수 선생님들은 그만큼 공부할 양이 더 늘어났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이 없구나. 빨리부터 특학 뭐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터디는 꼭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수 선생님들, 뭐 재수 선생님들 이왕이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 제자들 중에 스터디 전체 합격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 과정이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저희가 1년 동안 공부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이제 두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했던 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생기고 의도치 않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 똑같은 처지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스터디는 공부도 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 위로도 되고 힘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할 수 있으면 좋고 꼭 만나서만 하는 게 스터디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강생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오셔서 저희가 조를 짜 드리고 이제 그걸 저희가 일일이 이게 관리까지 해 드리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인강의 선생님들은 사정이 저희가 많이 이제 특수교육과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경우는 전화 스터디도 있고요. 줌 스터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만나서 하는 직강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짝 스터디도 있고 그 활용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내가 스스로 공부를 좀 체크하고자 할 때 그리고 위로도 받고 싶고 공감하고 이런 존재가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분들은 꼭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강인강 뭐가 더 나았나요? 이건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이게 왔던 제자들을 보면 말 그대로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자꾸 진도가 안 나가고 밀리는 게 제가 너무 힘들어요라고 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강의 수가 일주일에 14개가 올라가고 한 번 밀리면 28개 어느 순간 보면 60개, 80개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강 오는 게 너무 좋아요라고 하는 분들은 직강을 이제 오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나는 왔다 갔다 이 시간이 너무 또 소모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는 인강을 이제 훨씬 더 필요한 분들은 인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결국 자신의 학습의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직강, 인강 뭐 상관없이 합격생들은 더 많이 이렇게 상관없이 나오니까 자기가 좀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좀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말씀드리는 게 항상 이제 또 뭐 이거 많이 들어. 서브노트가 좋아요. 단거나 만들어야 될까요? 이건 말씀드렸던 게 뭘까요? 서브노트는 초수 선생님들은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는 개념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재수 이상 분들은 서브노트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단권화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모는 거라고 했으니까 내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기본서만으로도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여러 자료를 묶어주고 그래서 그걸 자신의 또 역시 상황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들어봄으로써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어봄으로써 내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다짐하는 계기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돌아서면 너무너무 이제 훌쩍훌쩍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획을 좀 미리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계획을. 근데 이 공부 계획은 큰 커다란 계획보다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하루하루 계획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루하루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저도 지금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계획은요. 오전에는 이제 저희 아이 뭔가 챙기고 오후에 특강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대화하는 시간 갖고 집에 가면 이제 중등 뭐 자료 만들고 이걸 숫자로 하나씩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내가 우리 애기 챙기는 건 그래도 한 거니까 체크가 되겠죠? 오늘 저 우리 특강하고 하니까 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좀 성공감을 많이 주는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이런 성공감을 많이 주는 거는요.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존재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런 효능감은 하반기 때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또 겪어보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작은 계획부터 좀 실천하는 걸 부탁을 드리면 그게 나중에는 성과로도 보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희가 이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물어본 질문들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고 답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리 제가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합격 전략 설명회 시작을 할 때 묻고 싶었던 질문들을 학원 측에서 미리 받았는데요. 그중에 1번부터 제가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시작이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강좌는 기본 이론부터 들을 건지 아니면 내가 노 베이스이기 때문에 노 베이스 특강을 들을 건지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1월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는 1월 2일 금요일 날 강의가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목금 이렇게 유초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목금이라고 하는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건 특학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처음 초수인 분들은요. 중간중간 제가 총론이라든지 혹은 장ጥ법이라든지 점차 특강이라든지 해야 될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꼭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서를 할 때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 특강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함께 미리 병행해야 되는 공부도 있고 플러스 유특은 말 그대로 유아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또 같이 병행하는 거, 초등은 초등교육 과정도 병행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다. 그래서 강좌에 관련된 내용을 일반 유아, 초등과 관련된 강좌일까지 좀 고민을 하셔서 수강을 선생님들이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초수인데 교생 실습과 학부 병행하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초반부터 아침, 밤까지 공부하면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요. 합격수기 보면 다 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닥치면 다 한다. 아직 미리부터 겁먹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실습 시간 때 1차 공부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민입니다. 그냥 그때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학년이고 학부생이고 실습은 5월 달에 간다라고 하는 거 그때는 2차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1차까지 내가 인강을 듣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단은 4월 때까지 올라오는 강의는 밀리지 않고 듣기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요. 만약에 밀린다면 중간중간 실습하는 과정에서 그냥 듣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의만 듣는 것도 성공이다. 그 대신 내가 실습이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2차를 준비한다라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도안을 짜보시는 거, 아이들과 같이 함께 2차 수업 시연을 해보는 거, 이 과정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그때 열심히 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습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실습을 갔다 오고 나서는 엄청난 강의가 밀려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거를 또 바로 시작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왜요?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생들은 일단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 공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밀린 강의를 그때부터 이제 들으시면서 완주를 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6월 내가 중순 말까지 해도 기말고사 보고 7월 달 강의 전까지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장애 영역의 문제풀이를 예를 들어 듣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정서및 행동장애를 예를 들어 못 들었어요. 정서및 행동장애에 해당하는 강론 기출문제를 미리 한번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못 들었던 강의를 같이 병행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나는 아직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못 들었어요. 그럼 이때 같이 병행하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또 두 번째는요. 그냥 선생님들이 만약에 직강이면 이제 첫 번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방법이 좋은 거고 인강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래 뭐 하나 끝나고 나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럼 기간을 딱 정하시면 돼요. 7월 중순까지는 어떻게든지 내가 하반 상반기에 들어야 되는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다 듣는다라고 목표를 세우시고요. 이때는 확장 개념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 제가 해주는 것까지 확장 개념 이런 것을 좀 써 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 왜냐? 기출문제는 한 번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은 기간을 두고 훑어본다. 그럼 장애 영역별로 7, 8을 보고 나서요. 나중에 기출문제 했던 그 자료를 보면 조금 더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때 채워서 조금 더 분석하는 내용들을 확장하고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이거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또 주말도 실습 기간에는 이쪽 요즘에 이제 저희 때는 굉장히 날 새는 게 밥 먹을 듯이 해서 실습을 했는데 요즘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말 동안 뭐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으시면 시간이 있으시면 이때 이제 말 그대로 밀린 강의를 또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강의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습 시간은 이용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합격수기에 보면 초수에 수석하고 합격하는 선생님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요? 시키는 건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어떤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수기에 보면 내가 초수에 합격했던 선생님들이 이 시기에 어떤 걸 공부했는지 나오니까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여기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치는 거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공부할 때 지칩니다. 그것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심을 갖고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끈기 있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완주하고 합격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특수와 중등특수 공부법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의 어떤 패턴으로 보면 유초는 얇고 넓게 보는 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얇고 넓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에서 나왔던 중요한 것들에 관련된 용어를 먼저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정의 정도만 본다면 중등 같은 경우는 깊고 그래서 좁고 깊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한 가지의 개념을 보더라도요. 꼭 한 권의 책에서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두세 권에 해당하는 강론의 내용까지 좀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특학에 관련된 개념 안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등 같은 경우는 이 특학에 깊고 좁게 보는 것도 있지만 교육학이라고 하는 또 영역도 있으니까 또 전공에 해당하는 교직 논술과 교육학의 범위는 좀 다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아무튼 특학은 약간은 공부하는 관점이 계속 말씀이 다르다라고 했으니까요. 넓고 얇게 보느냐 깊고 좁게 보느냐 이건 굉장히 난이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유아특수교육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유아특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요. 일반 유아 전공인 선생님이시네요.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 대학원도 허덕이고 제 모습을 보니 임용 공부 시작하는 데 앞서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비전공자, 즉 노베이스죠. 그래서 무작정 책을 사서 읽어보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싶네요. 수능 공부도 아예 안 해본 사람이라 장기전은 진짜 처음이라 공부 방법 감이 안 잡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강점을 먼저 가지고 가시는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계속 임용이 유아특수 5대5이지요. 그래서 유아특수교육과를 전공한 선생님들은 일반 유아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을 합니다. 왜냐?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또 일반 유아 전공하신 분은 특수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다 서로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르는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임용 공부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는 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시고요.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먼저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처음 봐서 이해하면 저희가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수십 번 봐야 된다. 수십 번 보면 그 용어가 언젠가는 떠오를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우리는 닥치면 다 하는 인간이지요. 예, 그래서 걱정보다는 닥치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임용 공부를 시작을 하시되 아까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노베이스 특강을 한 번만 들어보지 마시고 좀 시간이 있으시면 여러 번 그냥 익숙하게 들은 걸 먼저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때는 아까 계획을 이제 짜서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일반 유아는 어느 정도 좀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에 대한 공부 비중이 8대2 이렇게 해서 좀 비중만 다르게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 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 특히 유특 같은 경우는 많이 또 일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학부생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긴 하는데요. 일 병행할 때 효율적인 건 말 그대로 기출입니다.
예, 1번은 기출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이 기출이기 때문에 결국 기출문제 나왔던 유초중은 다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학은 유초중이고 일반 유아에 대한 내용이 생각보다 기출보다 더 난이도가 있게 나온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일반 유아가 내가 좀 더 이제 말 그대로 부족하다. 일반 병행인데 특학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그럼 일반 유아에 해당하는 비중에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서 그 내용을 좀 채워가는 것에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 유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면 특수에 해당하는 비중의 기출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결국 기출이고 그거를 도식화까지는 적어도 내가 안 보는 쓰는 연습까지를 좀 미리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병행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으니까 저는 기출하고 도식화 이것만이라도 먼저 열심히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공 지식이 거의 없는 노 베이스 전공생도 합격할 수 있는지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예, 우리는 그냥 공부할 때는 나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노 베이스 전공생도 합격할 수 있는 공부법 일단은 계속 합격수기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노 베이스라고 하지만 학부 때 들었던 어떤 배경적인 지식들은 은근히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알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겁먹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노 베이스 특수아동교육이라고 하는 거 찐 초보 특강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부터 들어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계속 얘기하는 닥치면 한다라고 했으니까 기본 이론부터 시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합격 당연히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N수생인데 꽈락 점수가 나와서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에 따른 기출문제 분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사실 N수전 선생님들은 많이 고민이 되시죠. 그리고 까락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까지 뭐 했나라고 하는 이제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좀 마음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장애 영역에서 많이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장애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학습장애를 우선순위로 해서 공부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보세요. 1번에서 8번 A, B를 보실 때 내가 여기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 내가 조금 더 답을 쓸 때 당황했던 부분의 영역을 우선순위로 일단 공부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초과정 비율이 많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39점 정도 되는 초과정 부분에서도 국어, 사회, 수학, 주지교과가 또 이제 교과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그 교과 중에서도 뭐가 많이 내가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고 틀렸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하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방법이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양하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샘플 보여드린 것처럼 용어가 있다면 먼저 정의부터 쓰는 거걸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 정의가 있다면 따라다니는 장점도 있어요. 장점도 있고 그 장점에 보면 역시 또 단점도 있고 그와 유사한 기록 방법의 유형들도 있고 결국은 내가 기본서에 배웠던 주변에 관련된 영역들을 다 한꺼번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써보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써보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머릿속에 구조화를 시키면서 비교도 한번 해보는 A와 B가 비교가 되면 뭐지? 맞아. 정의들끼리 연결하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정의들 안에서도 차이점도 있다면 공통점과 차이점도 한번 써보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 지문에서 틀린 것 찾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바뀔까? 이렇게 해서 계속 머릿속에 패턴을 보면 용어, 정의, 비교, 그 다음에 틀린 거 찾고 이게 거의 뻔하잖아요. 그걸 계속 한 가지 지문을 보더라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 정의, 비교, 그리고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그래서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있었던 게 여기였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차 안에 긍정적 행동전의 개념을 쓰라고 한다면 뭐지? 라고 해서 이거 사회적 학업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긍정적 사회적 문화를 장착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의 안에서 저희는
이제 다 해봤어요. 그럼 이걸 이제 내 스스로가 문제는 없지만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나올까? 이 정의들에서 약간씩 꼬는 거죠. 정의들에서. 그래서 반사회적 행동 패턴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 단계 수준으로 구성이 되는 건데 특히 1차는 집중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게 좀 패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이거 모든 학생이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틀린 것 찾고 바르게 고치는 것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확장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도 해보시고 이건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또 문제 많이 나오고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가로는 또 뭐가 있었었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빈칸을 만들어 보아서 채우는 연습들도 해보고 결국 이 한 문제를 분석하는 건 하루가 걸리느냐 어떤 선생님이 1시간을 걸리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꼭 기본서를 놓고 찾아보는 거 먼저 연습을 하시고 이 과정 안에 힘들어도 쓰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그래도 쓰는 거 연습하라 라고 했습니다. 쓰는 것도 연습입니다. 우리는 연습하지 않으면 그게 습관화가 되지 않아요. 연습이 되고 습관이 돼서 이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내가 실력이 쌓아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꾸준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이 방법을 제가 아까 정의, 비교, 그 다음에 공통점 틀린 거 찾고 바르게 써라 라고 하는 거 계속 상상하면서 확장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경향은 사실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까지 그래도 기출에서 변형되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것은 항상 나왔어요. 근데 이번엔 좀 더 지문만 길어질 뿐인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데코가 굉장히 많이 붙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황한 건 맞는 건데 그 당황은 나만 당황한 게 아니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당황을 했어요. 저희 제자들도 선생님 나와서 뭐도 틀린 것 같고 뭐도 틀린 것 같고 했지만 10점 이상이 다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겁먹지 말아라. 항상 시험 문제는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가장 어려웠던 해 정말 쉬웠던 해. 이 말이 나왔던 적이 언제냐? 22년도에 22년도에는 이거보다 더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평균이 51.2점이 합격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초등도 이런 패턴들은 기출에서 나왔던 거 정말 어렵게 나왔던 거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기출 변형 있을 수 있다. 결국은 뭐다? 시험의 경향은 항상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방향은 기출을 설정. 그럼 기출을 설정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부족한 거 찾아라. 내가 올해 시험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꼭 파악을 하고 기출문제를 풀지 말고 우리는 분석을 해라. 분석을 해라. 세 번째는 모든 유초중은 항상 해마다 경향은 바뀔 수 있다. 그건 내가 상상하지 않는 이상이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만점 맞을 거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틀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떨쳐라. 아는 것만 정확하게 쓰는 연습. 그러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겹치는 거 그냥 넘어갈게요. 인생에서 어떤 일하고 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생각과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일단 이 자리에 오신 게 공부를 했을 때 후회하는 게 있지요. 내가 이때 조금만 뭐 볼 걸, 이때 조금만 뭐 할 걸 이런.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딱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래도 후회하지 않게 잘 살았네 이거거든요. 공부할 때는 후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쉬움이 없는 공부? 물론 열정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결국 아쉬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정은 사람마다 좀 더 상대적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하루부터 계획했던 거 그럼 그게 후회하지 않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조금 더 작은 것에 의해서 하루 계획을 좀 더 짜시고 그것대로 실천한다면 그래도 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게 공부했지 라고 하는 그 아쉬움 없는 공부가 정말 놀라운 결과를 나중에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고 하기 싫고 회피하고 싶을 때 뭐 나만 이러는 거 아니지 후회하지 말자. 나중에 내가 한 번 안 봐서 틀리면 또 다시 1년 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고 하자. 그래서 저는요 많이 찾는 연습도 해요. 네, 저도 주말이니까 놀고 싶겠죠? 예,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선생님들도 만나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들 매년마다 병이 늘어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온몸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17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버틴 건 병원을 다니면서 제가 버텼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결국 생각하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내가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기 싫은 거 누구나 본능이다.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 본능이다. 그런데 인생은 좋아하는 것보다 하기 싫은 게 현장에 가면 또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것도 내가 현직 교사가 되기, 즉 우리가 공립 특수교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적용했을 때 참는 것도 알아보고 후회하지 않고 최선도 다해보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도 내가 대응도 잘할 수가 있고, 이걸 이 안에서 또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참고 계속 똑같은 내용, 인내, 견디는 거, 후회하지 않는 거, 결국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를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 고민은 역시 일병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시간 배분에 관련된 내용이고 공부 계획을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앞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내용이 또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병행인 선생님들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 개가 똑같은 문제가 왔으니까 기출, 계속 기출, 기본에 충실해라. 욕심 부리지 말아라. 기본이 결국 기출이다. 그 기출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식하고, 그리고 이미 공부를 이제 몇 번 공부하신 분들은 부족한 걸 정말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파악하지 못한다는 건 회피거든요. 회피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틀린 데서 또 틀리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짜투리 시간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뭐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스마트폰 뭐 AI 너무 잘 돼 있죠? 녹음 시키세요. 내가 부족한 부분 그냥 똑같이 기본서를 따라 읽는 거 틀어놓으세요. 네, 틀어놓으면 언젠가 귀에 익히고 이게 박히는 게 분명히 아하 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꼭 선생님들이 놓치지 마시고 짜투리 시간 한두 개라도 외우는 거 습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는 저희 이제 후배들 중에는 육아까지 해서 새벽에 공부해서 수석한 제자도 봤어요. 애 2명 키우면서. 그래서 애 2명이고 새벽에 2시 잠을 거의 이제 안 잔 거죠. 그래서 일도 하고 애 2명 케어하고 그다음에 공부도 새벽에 하고, 그리고 거기다 수석까지 그냥 한두 명 뽑았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수석까지 한 제자 봤는데요. 이게 후배죠. 봤는데요. 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선생님들의 선배들, 합격한 선배들의 내용들이 있으니 지금은 선생님들이 나만 챙기는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들은 가정도 있는 분들도 있는데 닥치는 상황에 맞게 다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스스로를 믿어주시고 1년 동안 어떻게 하면 잘 보낼지에 대한 머리에 이제 계획만 잘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계획만 짜는 것만 보더라도 내년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아요? 괴로워요? 이 계획을 짜는 게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설레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지금 이제 기본서라든지 교재 작업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선생님들을 만나면 또 어떤 걸 해줄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더 빡세게 스파르타식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의 보람은 정말 합격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매주마다 결혼식이 있거든요. 예, 저희 제자들 결혼하는데 그거 갔다 오면 또 보람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제가 또 결혼식에 또 결혼하신 분들 참석도 해드리고 이런 게 제 보람이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계획도 못하는 선생님들 의외로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체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한 가지 제가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거는 해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합격수기 계속 탐색을 하시거나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고 부족한 부분, 그래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쉽게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 아쉬운 부분들을 스스로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 강의도 활용하는 게 있고 도식화 진짜 중요하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체력 관리. 그래서 계속 공부도 체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꼭 운동도 같이 하시고 이 신체적인 걸 밸런스를 잘 맞추시면서 선생님들이 체력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계열 공부는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안에 조금 더 압축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또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